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고 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은 대부분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일상 속에서 천천히 찾아오는 건강의 초기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변화들이죠. 네 분의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도 있는지 꼭 함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건강 문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낯선 감각이 찾아오고 이상하다 싶은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우리 몸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내가 아픈 건 아니겠지? 오늘 이야기하는 변화들은 당장 병원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처음 신호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걸을 때 갑자기 숨이 차오는 변화였어요. 정우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체력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은퇴 후에도 산책과 취미 활동을 꾸준히 즐기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넘겼지만 그 숨참은 며칠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우님은 예전에는 30분 걷는 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10분만 걸어도 헉헉거리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느낌이었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숨참은 심폐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면 더 큰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심폐기능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 서서히 찾아와 본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정우님처럼 좀 피곤한가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몸이 더 많은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숨이 차는 변화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멍이 쉽게 생기는 변화였습니다. 효진님은 손재주가 좋아 집에서도 바느질과 정리를 즐기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손등과 팔에 멍이 쉽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딪힌 기억이 없는데 이 멍들은 이유 없이 나타나 느리게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였죠. 효진님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팔과 다리에 멍이 생기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멍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갔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멍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나 영양 상태와도 관련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멍은 단순한 피부 변화가 아닙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혈관의 탄력 저하, 피로, 영양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작게 겹쳐 나타나는 현상이죠. 효진님은 이 변화를 나이 드니 그렇지라며 넘겼지만 몸은 이미 조용하고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평형 감각이 흔들리며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변화였습니다. 태원님은 늘 균형 감각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 등산을 즐겼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라 주변에서 정말 건강하시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집안에서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휘청거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심 잡기가 어렵지? 넘어질 뻔한 순간도 몇 번 있었죠. 이 역시 조용히 찾아오는 건강 신호였습니다. 평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찾아와 스스로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평형 감각 변화는 낙상 위험과 직결됩니다. 조금만 휘청거려도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소한 통증이 이상하게 오래가는 변화였습니다. 정우님은 예전에는 하루 쉬면 괜찮아지던 무릎 통증이 요즘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아프지? 나이가 들면 통증 자체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사소한 통증이 오래가는 것이 몸의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실제로는 체력과 면역력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소한 통증은 대개 참아 넘기기 쉽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며칠 지나면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두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지고 그만큼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쌓입니다. 효진님도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라고 넘겼다가 움직일 때 불편함이 더 커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통증이 오래가는 신호는 결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피로가 쉽게 쌓이는 변화였어요. 성부님은 예전에는 집안일을 하고도 오후 시간에 산책을 나갈 만큼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는 말이 잦아졌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늘 피곤한 느낌이 들었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은 노년기의 가장 흔한 건강 신호입니다. 체력 저하, 호르몬 변화, 수면 질 등이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피로는 단순한 지침이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금만 쉬어주세요라고 보내는 첫 번째 신호거든요. 성부님은 예전처럼 움직여야지라고 자신을 다그쳤지만 그러면 오히려 다음날 더 지치곤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몸의 작은 피로 신호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예방이었어요. 여섯 번째 신호는 상처가 예전보다 훨씬 천천히 낫는 변화였습니다. 효진님은 손을 살짝 긁힌 사소한 상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틀이면 거의 다 아물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이 지나도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치유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혈액순환과 면역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이 역시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회복력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상처 하나가 얼마나 빨리 낫느냐에 따라 신체 기능 전체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요. 효진님은 상처가 낫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 피로감, 멍,
통증 등 모든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낫는 상처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였어요. 7번째 신호는 몸이 자주 붓고 회복이 느려지는 변화였습니다. 태원님은 최근 들어 발목이나 손가락이 자주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만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듯 답답했다고 해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붓기는 흔하지만 몸의 수분이 정체되거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나타나는 신호이기도 하죠. 붓기는 단순히 조금 부었다가 아닙니다. 몸의 순환과 체력, 수면, 염분 섭취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60세 이후에 붓기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태원님도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걸 보고 나도 이제 몸을 더 챙겨야 하는 나이가 됐구나 하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님, 효진님, 성부님, 태원님, 네 분은 모두 다른 증상을 경험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들이 모두 처음엔 티가 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일상이 멈출 정도도 아니어서 스스로도 그냥 넘기기 쉬운 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가장 첫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네 분 모두 처음에는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점점 선명해지고 그제서야 몸이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몸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히 아주 사소한 느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변화는 더 깊어지고 회복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건강 문제는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늘 조용하게 시작되고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날 크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방의 시작은 변화를 아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는 신호들은 바로 그 변화의 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채느냐, 몇 달 후에 알아채느냐에 따라 몸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숨참, 멍, 피로, 붓기 같은 변화들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지금부터 관찰을 시작하세요라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네 분의 사연처럼 작은 신호일 때 돌보면 금방 나아지지만 무시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신호들을 아는 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숨이 차고 멍이 늘고 피로가 쌓이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몸이 잘 붓는 변화들. 이 신호들은 각각 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어진 흐름입니다. 정우님과 효진님도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 변화가 함께 찾아오니 걱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겹칠수록 몸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몸의 신호는 크게 두 가지에서 드러납니다. 회복 속도와 지속 시간. 예전보다 숨이 더 차거나 통증이 오래 가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붓기 회복이 느리다면
그건 우리 몸이 잠시만요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바로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늘 말없이 우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무리하면 결국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성부님은 말했습니다. 내 몸이 나에게 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우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던 생각이 몸을 더 지치게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몸이 이미 불편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이겨내려 하거나 예전의 나에게 맞추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작게 쉬어주는 순간이 쌓여 몸은 다시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되고 그때 비로소 피로가 가라앉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몸은 늘 우리 편이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 식사, 걸음, 수분 섭취 같은 기본적인 리듬은 그 자체로 회복력을 높여주는 힘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몸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작은 규칙을 지킬수록 몸은 다시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가 일정할 때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기상시간과 식사시간만 규칙적으로 맞춰도 혈압과 컨디션이 눈에 띄게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듬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 하루의 기준을 아주 조용히 세워주는 것. 이 기본이 잡히면 피로, 붓기, 통증 같은 많은 신호들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었어요. 60세 이후의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정우님은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했고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숨참이 조금씩 줄어드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움직임은 몸의 순환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전문가들은 천천히라는 단어가 시니어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걷기 한 번도 너무 빨리 걸으면 피로만 더 쌓여요. 하지만 내 호흡에 맞춰 천천히 걸으면 다리와 허리가 안정되고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우님도 처음에는 10분이 힘들었지만 일주일 후에는 15분, 한 달 후에는 2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운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 햇빛을 꾸준히 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의 비타민입니다. 20분만 햇빛을 쬐어도 면역력과 순환, 기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진님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붓기와 피로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햇빛은 가장 쉽고 강력한 건강관리였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 D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줄여주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도록 도와줘요. 효진님도 처음에는 5분밖에 못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햇빛을 쬐다 보니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햇빛은 돈도 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은 가장 효율적인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수면의 질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잠은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깊게 자지 못하면 통증,
붓기, 피로 등 모든 변화가 더 심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면은 최대의 보약입니다. 태원님도 잠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자 평형 감각과 피로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수면은 모든 회복의 중심이었습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시간 덜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면 몸은 다음날 훨씬 가볍습니다. 수면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취침 1시간 전 불빛을 낮추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쉬어도 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태원님도 이 습관들을 천천히 적용하면서 몸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변해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아주 작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채야 합니다. 작은 변화일수록 빨리 잡아야 몸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을 기억해 주세요. 숨이 차고, 멍이 쉽게 생기고, 피로가 오래가고, 통증이 잘 낫지 않고, 몸이 자주 붓고, 평형 감각이 흔들리고, 사소한 상처가 오래 남는 변화들. 이 7가지는 모두 몸이 보내는 처음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은 훨씬 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편안해지도록 백세시 대상식통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